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지금 그 김문수 선대위에서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김문수가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예,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김문수가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한 포장을 좀 해줘야 돼요. 예, 포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포장을 해줘야 되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사실 지금 이제 이강 가서도 토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제 김문수 장관이 이제 말이 잘 못하고 달변 가야가 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거 이제 아마 지적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이 아무리 뭐 김문수가 뭐 진실한 사람이네, 그 사람이 뭐 충분히 뭐 준비된 사람이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도 앞에서 눈에서 자꾸 말이 어눌하면요. 그냥 왠지 이재명을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예. 이재명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중도 무당층들이 김문수 안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막 콩카콜라라고 하는 홍준표를 지금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개잡듯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랑 홍준표가 그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사실 이재명의 강점이 뭡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강점은 손용공, 그 이미지예요. 일단 얼굴이 약간 손용공처럼 생겼고, 손용공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약간 좀 사람이 고생해 보이는 얼굴이잖아, 얼굴이. 약간 고생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그게 공감이 되기 때문이야. 사실 지금 그 이재명의 두 가지 강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안동. 그러니까 안동이라 그러면 상당히 격조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안심이 되는 거죠. 왜? 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단은 뭐에? 위안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이죠. 이명박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이제 어필을 많이 한 사람이야. 실제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리고 뭐 20대 때 이사, 30대 때 사장한 사람인데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뭐 대학도 나왔는데 그 시대에 대학 나온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해. 이명박 같은 시대에 대학 갈 수, 그것도 사립대, 뭐 고대를 사립대를 갔다는 거는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게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야. 근데 마치 상당히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형도 서울대 가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대학교를 2명이나 보냈는데 그 집이 어떻게 가난한 집이야.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었다면서요. 당시에 아버지가 무슨 막론업군도 아니고 그냥 엘리트 공무원이었는데 그게 뭐가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MB가 왜 가난한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MB가 얼굴이 막노동 할 것 같은 얼굴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20대부터 이사하고 30대 때 사장하고 이런 엄청난 호의호식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민 코스프레로 포장을 하기 딱 좋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죠. 네, 홍준표도 20대부터 검사했는데 무슨 고생을 해. 그리고 마누라 집도 잘 살아가지고 와이프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선출 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도 없잖아. 무슨 단체장을 계속 해가지고 월급 계속 받고, 아니면 당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러니까 홍준표는 월급을 받지 않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월급 받고. 국회의원 하면서, 당대표 하면서, 놀아본 적이 없어. 돈을 놀린 적이 없어. 항상 돈이 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보면은 인물이 없는 걸 가지고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이명박은요, 인물이 없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힘들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서민 코스프레를 가장 확실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지. 이재명도 마찬가지야. 이재명이 뭐 변호사인데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물론 젊어서도 고생했겠지만 손영공.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든 간에 만약에 진짜 고생 안 했으면 인물이라도 고생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인물이라도. 그러면 그게 먹혀. 아니면 아예 잘생기든지. 지금 한동훈이가요. 이게 머리가 가발이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지금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발하면 머리 없으니까 안 좋다. 아니야. 가발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이가 가발이 아니고 진짜 머리였다 그러면 약간 재수 없었을 거야. 지금 오세훈이가 그런 이미지예요. 약간 재수 없는 이미지.
그리고 서울시장을 뭐 4번이나 하니까 사람들 봤을 때 저거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실력에 비해서 뭔가 좀 더 가져가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폄하를 해요. 응?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약간 지금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가발을 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동정표를 얻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구나. 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머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까? 탈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만 저런 게 아니라 한동훈도 그러네. 이게 엄청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탈모가 저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응?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강점, 응? 그 서민 코스프레를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김문수가 한동훈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아마 밟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재명이가 서민 코스프레를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왜? 이미 그런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어. 소년공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요, 체제 전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보를 보면은요, 인생의 싸움입니다. 인생 싸움. 그러니까 말싸움이 아니라 인생 싸움이야. 그러니까 김문수 선대위는 지금 캠프는 뭘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우리 문수형 말 못하지만 인생 싸움에서는 이긴다. 이렇게 가야 돼. 말싸움엔 지지만 인생 싸움은 이깁니다. 이거야. 포스터에다가 딱 써. 가르쳐줄 때가 적으라고. 아, 캠프에서. 김문수, 말싸움에선 지지만 인생 싸움에서는 이기겠습니다. 딱 이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포스터에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딴다 그래도 내가 저작권 얘기 안 할 테니까 무조건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예. 이게 대선 캠프 선배한테, 실무자한테 들어야 돼, 실무자. 대선 캠프도요, 실무자가 뭘 아는 거지, 그냥 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같이 밑바닥에서 실무했던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말싸움에서는 지지만, 인생 싸움에서는 이기겠습니다. 이게 뭐야? 말싸움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김문수가 요 얘기를 한동훈 때부터 해야 돼, 한동훈 때부터. 한동훈 때부터 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하고 말싸움에서도 말이 안 될 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래, 김문수 어차피 말 못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접어버린다고. 지금 이 역할을 이재명이 이미 해버린 거지. 이재명이가 지금 엄청난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고 있는데, 이번 우리가 토론 때 이재명이한테 야, 너 뭐 전과 몇 범이냐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게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듣고 형수 쌍욕 얘기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별로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아.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명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핸디캡은요, 너무 오랫동안 들은 핸디캡이야. 응? 너무 오랫동안 들은 핸디캡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새벽 3시에 들어가가지고 만원한테 엄청 욕을 먹어. 근데 그게 오늘 아침이나 욕을 먹는 거지. 그게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 1년이 지났는데, 여보, 1년 전에 새벽 3시에 왜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싸움이 되냐고. 안 되지. 1년 전에 새벽 3시에 들어온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새벽 3시에 들어온 거는 어젯밤에 들어온 새벽 3시는 오늘 욕을 먹을 때 참 위력적인 거야. 응? 오늘 위력. 그러니까 어저께 쌍욕을 했으면 이게 먹히는 거지. 그냥 낙마지, 낙마. 이재명이 어저께 선수한테 쌍욕을 했으면 이건 낙마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욕을 한 거는 동케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예. 그거 가지고 무슨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왜 지금 김문수로 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말싸움으로는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게, 한동훈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뭘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이재명을. 왜 공격을 할 수가 없느냐? 이미 다 아는 건데 뭐. 한동훈이가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알아. 근데 왜 홍준표는 왜 작살났어? 지금까지 홍준표를 말로 그렇게 작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동훈이 작살내는 거 보니까 홍준표가 데미지를 입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맞은 거잖아, 홍준표가 말싸움에서 지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홍준표가 누구한테 말로 지는 거 봤냐고.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봤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는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한동훈은 완전히 뜬 거고. 근데 한동훈도 사실 덜 뜬 게 뭐냐면, 이미 한동훈이가 말 잘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민주당 애들 막 조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말을 잘해도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원래 말 잘하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깐족거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을 말싸움으로 이겨봐야 한동훈한테는 본전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공격할 게 없어. 뭘로 공격할 건데? 형수? 다 아는 거 뭐.
뭐 욕하는 거 다 아는 거. 사법리스크 그거 다 알잖아, 이미. 그냥 우스갯소리, 이미 공격할 만한 게 없으니까 완전히 얼굴이 손잡이가 없는 항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이는. 손잡이가 있어야지 들지, 항아리를. 그 미끈미끈한 이 항아리를 어떻게 들어, 손잡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항아리 깨버려야 돼요. 손잡이를 들 생각하니까 항아리를 깨버려야 된다고. 항아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항아리를 깰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를 인생에서 압도할 수 있는 레코드가 있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솔직히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왜 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됐잖아요. 검찰총장까지 된 신화도 상당히 화려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잡아놓은 것도, 윤 대통령에다가, 또 민주당에서 기획적으로 뽑혔는데, 그 뽑은, 검찰총장이 오히려 조국을 작살내고, 이재명까지 지금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솔직히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얘기는 영화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화 정도 돼야 이재명이 이기는 거예요. 형수 쌍욕 이런 거 이미 지난 대선에 써먹었는데 뭘 다시 어떻게 얘기해봐야 뭐해. 그 형수 쌍욕 계속 털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어, 이제. 왜? 그것도 이미 지난번 대선 때도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이제 형수 쌍욕이네, 사법 리스크네 이런 거는 이재명이한테 아무런 욕이 안 돼요. 스토리텔링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윤 대통령이 된 거야. 압도한 거야, 스토리텔링으로. 윤 대통령이 거기다 충청도 출신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럼 김문수는 뭐냐? 김문수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인생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인생 싸움에서 평행이론이 돼. 제가 썸네일에 평행이론이라는 걸 썼는데, 이 평행이론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각 시대마다 다 이재명하고 비교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선거 전략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 10대 때 뭐 했냐? 20대 때 뭐 했냐? 30대 때 뭐 했냐? 40대 때 뭐 했냐? 50대 때 뭐 했냐? 60대 때 뭐 했냐? 쫙쫙쫙쫙쫙 비교해버리면 돼. 거기다 나는 10년 더 70대인 거야, 지금. 김문수는 10년이 더 남아. 딱 한 10살 차이 되더라고요, 거의. 51년생인가 그렇죠? 51년생. 그리고 이재명이가 64년생이야. 용띠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더 되죠. 10년 더 돼. 그러니까 거의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제가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라는 책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멘토가 되기 제일 좋은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입니다. 15살. 그러니까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나이가 15살 차이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피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 아무리 뭘 많이 알아도요, 15살 정도 많이 있는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을 못 이겨요. 네. 15년이라는 기간이요, 상당히 묘한 기간입니다. 묘한 기간이야. 그걸 너무 넘어서 버리면 약간 올드한 거고, 그걸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면 약간 경륜이 많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간 멘토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저는 15살이라고 딱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그거를 25살, 6살짜리들이 봐라 해서 본부장이 말한다를 쓴 겁니다. 15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 그걸 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그 15살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딱 15살이 맞겠다는 제 어떤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김문수가 이재명이한테 멘토가 될 만한 정도 나이 차이는 나는 건 확실해요. 확실해. 근데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근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간이. 네. 살아온 히스토리가 없는데 뭔 멘토를 해. 남보다 뭘 잘했어야 멘토를 하지. 응? 뭔가 남보다 더 뛰어나서 뭘 해야 멘토를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멘토를 합니까? 근데 김문수는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스토리야. 이미 빨갱이였던 것부터가 스토리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구술을 하고 사법고시에 붙고, 그 다음에 지검장 되고, 그러니까 구수에서 늦게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검사를 제일 늦게 했는데, 10년 자기 동기들보다 9년을 더 늦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결국은 검찰총장까지 됐다. 이게 얼마나 스토리야. 늦게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당도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김문수 봐. 김문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빨갱이, 남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뭐 CPA를 보든 재경고시를 보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먼저 앞서 나가는데 자기는 막 용접하고 있고, 뭐 이런 뭐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김문수가 제일 먼저 갔잖아요. 도지사 2번에 국회의원 3번이야. 그러니까 총 20년을 그것도 경기도지사면 거의 부총리급이에요. 부총리급이라고. 총리급인가? 아무튼 그 정도 급이야.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 그러니까 김문수는 자기 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먼저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고 이번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김문수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뭐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늦게 간 거냐? 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술을 한 거지만 김문수는 일부러 구술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내가 정말 노동자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 사회를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는 너무 순수하게 한 겁니다. 이것만큼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공산혁명을 하려 했던 사람이 우파 대통령이 됐다. 이것만큼 훌륭한 스토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김문수 앞에서는요. 이재명은 모든 게 다 작아지는 거예요. 너 소년공 왜 됐어? 자기가 모자라서 된 거야. 본인이 검정고시니 뭐니 소년공 된 이유가 본인이 모자라서 된 거야. 모자라서. 본인이 모자라서 된 거라고. 그러니까 김문수 같이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인생을 늦게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모자라서 된 거야. 이재명은. 그리고 공부 뭐 검정고시든 뭐든 잘했으면 서울법대 가지 왜 중앙대 법대를 가.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는 그냥 고3 때 데모를 했고 남들 고3 때 피 터지고 공부해도 뭐 중앙대도 못 가는데 고3 때 데모하고 무슨 뭐 이렇게 했는데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그냥 재수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시험 문제 푸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이런 문제를 푸냐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회 학생운동을 시작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고생만 한 것뿐이지 사회를 고민하면서 남을 위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건데 김문수는 남을 위해서 고생한 거란 말이야. 이런 평행이론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는 말싸움에서는 져도 인생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이재명하고의 평행이론에서 결국은 김문수가 15년 앞섭니다. 이재명한테 한 수 가르쳐주는 김문수. 이재명에게 인생 공부 한 수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런 말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김문수의 이미지가 되게 점잖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 점잖은 이미지인데 홍준표가 하고 있는 막 그런 뭐 막말이라든지 홍카콜라 이게 김문수한테 안 어울린다고. 근데 이게 왜 멋있냐면 이재명은 달변가예요. 이재명은 달변가인데 한동훈 같은 달변가가 부딪히면요. 누가 이기냐면 이재명이가 이겨. 왜? 이재명은 좌파기 때문에. 좌파하고 우파하고 말싸움을 하면요. 우파는 무조건 져요. 말싸움을 하면 안 돼, 우파는. 우파는 뭘 해야 되냐면 유머를 하고 싸움을 회피해야 됩니다. 좌파는 자꾸 싸움을 걸어요. 그럼 우파는 싸움을 하면 안 돼. 싸움을 회피하는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구도에서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파의 승리 방정식입니다. 우파는 전체적인 시각을 봐서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고 좌파는 어쨌든 간에 계속 싸움을 걸어가지고 전투를 계속 지속해서 계속 전투 이겨서 전쟁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란다. 김문수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인생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도에서 이재명을 앞설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인생 평행 이론에서 모든 것에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을 결국은 한 프레이즈, 즉 말하자면 김문수는 말싸움에서는 져도 인생 싸움에서는 이긴다.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에게 멘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김문수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에다가 점잖은 이미지에,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까대고 있고, 김문수는 야 내가 그냥 한 수 더 줄게 이런 중의 느낌이니까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워. 생긴 것이 약간 무장공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좋아. 이런 느낌으로 선거 계획을 짜도록 제가 혼수를 두기 위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